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귀하신 분을 저희 여의도판에 귀하신 분이죠? 방송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서 간에 우리 돌직구쇼, 그죠? 예, 하면은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미경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러면은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너무 지금 막 어지러워요. 그거 이게 간단하게.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여의도판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양력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전 1965년 9월 지금 나 생년월일 조사해요. 아니 65년생이고 아니 강원도 저기하고 하천? 네, 제가 전방에서 그 전방에서 태어나셨고 덕석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공부도 잘하셨네요. 법학과를 나오셔서 지금 검사. 그죠? 검사도 검사를 했죠. 여기 네. 하셨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여성을 최고위원도 하셨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최고위원 하시고 당원들이 뽑아주셔서 그 정말 그때 우리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18대 19대 국회의원도 네. 하셨고 또 사법고시도 빨리 하셨네요. 38년 아예 늦게 붙었어요. 사법고시도 해주셨고요. 그 부산지방검찰청 마지막 그 서류상 임기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서 그 18대 19대 네. 경기 수원 수원에서 했죠. 하셨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때 최고위원 하셨고 네. 미래통합당까지 최고위원 하셨죠. 네. 이게 쉽지 않는 우리 그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최고위원 되셨거든요. 왜 전에는 여성이면 그냥 맞아요. 저 2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만큼 네. 지금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모든 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우리 오늘 여의도판에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방송에 좀 출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황이 좀 어떠셨어요? 선거 떨어지고 저 힘들었죠. 힘들어서 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정신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그죠. 상태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히틀러요. 히틀러. 네, 그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 링컨. 네. 너무 상반된 인물을.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는 굉장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를 찾으시려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히틀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악인이 권력을 독일에서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 당시 독일 국민들 가운데 과연 이게 다 속아 넘어갔을까? 그럼 속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또 궁금해졌어요. 네. 왜냐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권력을 다 줬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대통령인 거잖아요. 권력자. 그 총통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전쟁에 도발까지 몰아붙이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우슈비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기억나죠? 기억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근데 정말 독일 시민들은 똑똑하기로 유명한데. 그렇지. 제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광풍에 그렇죠. 휩쓸려 갔는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속지 말자예요. 속지 말자. 네. 이제 히틀러 나치 이후에 그 전범 재판을 계속 했거든요. 그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악의 이제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분 이름이 정확하게는 한데 무슨 아렌트인가? 한나 아렌트. 예. 그런데 이제 그 악이 진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판정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그들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 그게 죄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점. 아무 생각 없는 거. 근데 지금 현 시점하고 잘 맞네. 그쵸. 탁 채널 네. 역시 최고셔. 링컨은 또 그에 비하면 또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하시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때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미국이. 과연 전쟁을 통해서 이게 남북으로 갈라질 거냐? 그죠. 네, 남북전쟁, 말 그대로. 아니면 이게 지금 하나된 나라로 갈 것이냐. 그런 기가 막힌 시점에 나타난 대통령이 링컨이었는데, 만약에 링컨이 아니었으면 다 미국이 분열됐을 거라고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링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이제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미국으로 거듭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뭔가 시대의 전환의 분기점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또 주목을 하고 계신다. 네. 저는 최근에 본 게 이제 겁없는 여자라고. 제 책 제목인데 다 읽으셨어요? 역시 고맙습니다. 알려줘. 또 독서를 통해서 좀 재충전을 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그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미래 세대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네요. 그렇죠, 철저히 그렇죠. 하시는 거지. 네. 예, 근데 속지 말자를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속지 말아야 그런 돼요.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서기가 좀 힘들어요. 또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거고. 네. 원래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를 입증하는 사람은 검사여야 돼요. 그죠?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 그죠. 책임이 검찰에 있어요. 만약 절도죄를 입증하려는 입증 책임이 그 검찰한테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하고 예. 유지하는 측에서. 근데 요즘은 얼마나 웃기냐면 강간이 아니라고 또 입증을 해야 되고 내가 절도가 아니라 입증을 어렵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뭐냐면 예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입증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어렵죠. 네,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고 정말 답답한 세상을 좀 보는데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좀 신선한 시각이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드릴게요. 그 아우슈비츠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을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간판이 뭔지 아세요? 들어가는 정문의 간판. 이게 슬픈 얘기인데 그 간판이 뭐였을까요? 그냥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간판이었을까요? 보통 뭐 문구가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문구가 뭐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교도소로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속지 말자인가? 모르겠어요. 뭔가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동. 사기죠. 아니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수용소인데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동이. 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간판과 실소 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러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어디서 좌파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속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불을 지져놓고 그죠? 이 권력이, 이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막 해갖고 막 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결국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이게? 아니죠. 그렇게 보는 사람 없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조국 사태 때 네. 사람이 먼저다예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이고. 자기네 편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뭐 북한, 뭐 중국 사람이 먼저다? 중국이 먼저다.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근데 주사파 그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이란 게 이제 기밀성을 뜻하는 걸로 좀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맙시다. 예. 속지 맙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속지 않게끔 또 우리 정력 최고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쏙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세요. 아,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속지 않고 살려면 좀 뭔가 이제 사법권이나 법치가 확고히 딱 서야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뭔가 시끌시끌해요. 뭐 사법개혁이다, 뭐 검찰개혁이다, 뭐 검언유착이다, 뭐 사법농단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 흐름을 잡기 위해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또 쉽게 또 속고 있죠. 네,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 개혁의 핵심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을 독립시켜주는 거죠. 그죠? 왜 검찰 자유롭게 개혁이 할수 있는. 왜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정의가 구현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의를 막는, 검찰의 정의로움을 막는 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검찰보다 더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세요?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편은 수사하지 마. 이건 이렇게 수사해줘. 뭐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적들에 대해서는 얘는 수사해, 얘는 구속해. 이렇게 좌지우지 할까봐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자는 게 원래는 검찰의 취지죠. 독립의 네. 취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검찰 독립이 그게 아닌 거야. 검찰 때려잡자예요, 그죠. 완전. 맞습니다. 뭐 때려잡자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검찰을 자기 밑에다가 놓고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검찰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검찰 개혁인데 그거를 호도시키죠, 또. 검찰의 그 전에 그 부정적인 거를 막 하면서 검찰한테 힘이 너무 세니까 검찰의 힘을 빼자 막 그러면서 검찰을 두들겨 잡으면서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를 싹. 근데 일부 속이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도 검찰이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개혁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나왔냐면 검찰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뭔가 힘 있는 자의 말만 듣지 말고 어려운 사람 말도 들어주면서 너네가 제대로 게 하라. 이게 국민의 뜻 아니에요? 그죠? 네. 국민의 뜻이 뭘 것 같아? 국민의 검찰을 향한 국민의 뜻은 힘 있는 자 편에 서지 마세요. 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힘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 편에 서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정의롭게 뭐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긴 했지만 그게 절대 개혁이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개혁이 아니고 뭐 이거는 개악 중에서도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예.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그 사건을 보세요. 예. 지금 현재 그럼 질문을 또 해볼게요. 예. 추미애 장관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인 것 같으세요? 웃음으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막 매스컴 나오는 거 보면 뭐 저희가 어떤 뚜렷한 답변하기보다도 웃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해야? 아니 수사라는 거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좀 앙탈 부리듯이 뭐 화를 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령적으로 말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이 하죠. 검찰 조직을 보면요. 검찰 조직의 사실 검사들의 가장 큰 수장은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사실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은 분리돼 있다니까요. 사실 법무부는 정치적인 의미의 기구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밑에 소속된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래서 그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요. 법무부와 검찰청이. 예. 그래서 검사들은 검찰청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핵심은 뭐냐면 장관과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장관은 개입하지 말아요. 검찰청 법에 그렇게. 예. 그 대신 포괄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놨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그 심의위원회인가? 그거 있었다고 했죠.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를. 그게 아마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직일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걸 제가 사실 언론에서 요즘 언론도 보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한번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검사의 그 전문. 네, 다 나와 있지만 제가 그냥 제 키워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검찰에 있었던 검사로서 이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광풍이요. 광풍.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광풍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은 광풍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웃는지 아시겠죠? 너무
없는 상황인데. 너무 슬프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기가 막히면 막 웃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제도권에서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네. 현재 비춰지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고 웃음밖에 안 나올 수. 저는 않겠죠. 사실은 제가 검사할 때 강금실 씨가 장관이셨어요. 예. 아, 법무부 장관 할 때고. 예. 네. 사실은 그분한테 책에서 제가 검사 때 쓴 책이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였거든요. 네. 그 책에서 제가 검찰 개혁을 약간 얘기하면서 그 강금실 씨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해요. 쓴소리였죠. 예. 그걸로 제가 옷을 벗게 돼요. 아, 근데 그때도 참 황당한 게 많았었는데 음. 지금의 이 추미애 장관을 보고 아예 이거는 분석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무슨 쓴소리 이거 이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뭐 말을 하지. 어느 정도 뭐 얘기 토론의 대상이 돼야 토론을 하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광풍이라는 단어 딱 맞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란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검찰의 뭐 줄세우기나 뭐 옥죄기, 뭐 수사권을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솔하기 위한 뭐 그런 수단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줄 서라 이거죠. 그죠?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줄 서. 너네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 내가 지금 보여줄게. 뭐 그다음에 손재주도 보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 해. 우리가 그죠. 원하지 않는 수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니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썼어요. 네. 오,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가 뭘까요? 또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를 향한 이게 뭐 조국 수사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여러 가지. 한명수 정권을 그 향한. 사건, 조국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뭐. 이 정권을 향한 칼을 들이대는 거 그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근데 거예요. 야당 할 때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당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집권 여당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칼을 휘두르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내로남불이라는 네. 단어 이제 쓰고 예.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가? 이건 네. 내로남불을 이것도 뛰어넘는 얘기라 네.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은 단어가 너무 약해요.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런 워딩을 좀 해야 될 텐데. 아이고. 그래서 오늘 기사도 보니까 남부지검에서 또 그 금융수사팀 또 옷 많이 벗으셨다고. 이사이도 있었나?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권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검사들을 자꾸 겁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바른 생각이 말은 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바른 말로 예스맨만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검찰 내부에 그 정의로운 검사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 이게 제가 제일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많은 검사들이 훌륭한 검사들이 그 너무 실망하고 희망이 없어지면서 그냥 적당히 회사원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 돼버릴까 부분이 제일 봐. 무섭다. 그냥 진짜 직장인 마인드로 네, 직장인 마인드로. 될까봐. 원래 검사들은요 칼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조사하다가 아 퇴근 땡 나 가야지.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간에 불러달라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왜죠? 왜냐하면 그 직장에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퇴근 끝나고. 나 끝나고 와서 조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다. 부탁을 네. 많이 해요. 그런 그러면 우리가 부분까지 그거를 수용을 하지 그런 않구나. 사연을 보통 오해가 없게 하려고 그걸 써서 좀 주시면 거기다 조서에 붙인다고요. 아.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했다. 왜냐 뭐 야간에 조사하는 것도 옛날에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섬세한 부분까지 네. 근데 생각하시고. 나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냐? 국민에게 국민들께 오죠. 오고요. 약자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행태가 지금 또 사법부에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사법행정위원회 그렇죠. 하면서 예. 정말 뭐 뭐 뒤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앞으로 그냥 질주하기만 하는 지금 정권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막을 수 있는 없어요. 수력이 아니, 그럼 히틀러를 막았어야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막을 수 있으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속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예. 지금은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고 이들의 그 속내를 다 알아가지고 들고 일어나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 이쪽이 참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다음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속지 않고 계속 이거를 투쟁하고 싸워 나가야 되죠. 일단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셨고 또 법에 또 법 잘할 법을 잘 아시는 또 검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지금 화제를 좀 돌려서 윤미향 의원이 이제 불체포 특권의 방패막 뒤에 숨어서 분명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아니 안 부르니까. 네, 경찰이 불러야죠. 네. 왜 안 부르지? 왜 안 부르지? 아, 그걸 뭘 다 아시면서 왜?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거 불체포 특권이란 게 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입법 기관으로 존중받아야 되니까 뭐 최소한의 권리이긴 한데 이렇게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이 자꾸 되면 이거 좀 법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건 불체포 특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 검찰이 소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아, 그러네요. 네, 중앙지검장님 잘하세요. 역시 그리고 벌써부터 뭐 이 사건이 해단이 이렇게 나오네요. 줄서기, 네. 검찰이 이 윤미향 사태는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지켜보실 수 있도록 사실은 야당은 야당다워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삼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지금 추이를 계속 국민들께 알려주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이건 야당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조용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조용하죠. 그냥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지금 있으니까 언론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네. 최고위원님께서 네. 좀 말씀 더 해주시면 국민들이 지금 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언론이 않고. 정상적이지가 네. 않기 때문에요. 네. 정상인 걸 찾기가 어려운 이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해도 지금 뭐 그 방송에서도 해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공평하게 지금 수사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아니 그 더 이제 원론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윤미향 같은 사람이 당선돼서 국회로 온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들도 이 정도 됐으면요. 이 정도 됐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퇴해야 되는 게 본인 맞는 스스로 거죠. 본인 스스로 그죠. 네. 어, 아니면 그 당에서 스스로 사퇴시켜야 되죠. 맞아요. 그게 맞는 지금 불체포 특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사퇴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 당선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후보자로 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후보자로 내서 이런 일이 밝혀졌으면 사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퇴 안 해? 그럼 사퇴시켰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감싸고 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미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무슨 수사를 하네 안 하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계속 누군가가 이걸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통합당은 솔직히 뭐 하는 척은 해요. 뭐 TF팀도 한 14개가 지금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윤미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뭐 활동하는 게 지금 뭐 전혀 그 뒷얘기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특위는 있거든요. 구성한 것 같은데 활동을 지금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이제 공수처법 통과됐을 때 그때가 아마 그 이 선거 시작하기 한 4, 5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작년 그때 방학부터. 아마 제가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를 해갖고 우리 당 방송을 했었거든요. 최고 마이크.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회의 때도 공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전부 총사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총사퇴를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저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예, 청와대 그 앞에서 그때 말씀을 총사퇴해야 비 된다고. 오고 예, 정말 그, 총사퇴해야 예, 된다. 눈물로 호소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 총사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이 어느 정도고 이 선거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총사퇴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 했었으면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건 자기의 직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청문회 하는 것도 보니까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이 말이라든지 뭐든지 다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다 밀리고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때 그냥 하는 요직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정확히 공격도 안 들어가고 뭐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냥 뭐 행동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참 어려운 것 답답하시죠. 같아요. 네. 이 광풍 속에 정말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게 성공을 하든 성공을 안 하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근데 왜 일단 이럴까요?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당답지 못할까요? 지금 윤미향 사태도 있고 최근에 또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짚어나가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된 그 지역이요. 보면은 대부분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당성이 높으신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역 정당의 한계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전사, 투사, 싸워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은 많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예. 최고위원님 오셨을 때 아직도 지금 그 수사 진행 중에 있는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장. 그 성추행 그 피해자 지금 사건도 아직 지금 보면 아주 또렷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보면 그 자살 뒤에 뭐 권력형 뭐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은 위력추행, 그죠? 위력추행에 대한 피해자 방지 대책에 대한 안은 없고 지금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호님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나요? 아니 일단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너무나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동기가 그런 성범죄였다는 게 또 정확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버리면서 그냥 자기는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남아있는 분 중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분은 피해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자죠.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피해자를 일단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 사이에서 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시장이 그리고 사실은요 자기 말하자면 부하 직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또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기사를 보면 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인데 뭐 데려왔다는 등 뭐 일단 계획적으로 노리고 한 거 아닌가 그런 대상으로 삼으려고. 아니 이제 그런 모든 거를 추측이긴 수사할 수가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성범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명예훼손이라고 우리한테 난리칠걸요. 역으로 우리한테 명예훼손이라고 아마 그럴 그죠. 거예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그 박원순 뭐 지지자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도를 넘은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오보돈 시장도 지금 그렇죠. 그 성적인 거 그거 그죠? 문제가 범죄로 돼가지고 지금 성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 부하 직원 아니에요? 그죠. 부하 직원이죠.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서울시장도 지금 똑같은 지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필연인 건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아이고 참. 근데 지금 그 서울시장 보면 전 서울시장이죠. 그거 보면은 그 장례식도 가족들은 원래 조용하게 가족장으로만 하자고 제안을 했었나 봐요. 근데도 뭐 서울시장을 몇 년 하면서 공적도 있고
그러니 강력하게 서울시장직으로 하자. 그러면 그 문제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이 뭐 책임질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많이 속이고 부끄러움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막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감히. 지금 아니 보면 근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 안 해보나요, 대통령이? 해볼 텐데. 아니,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아니야 검색은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있어. 나한테 우호적이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고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건 이건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보겠죠. 가짜 뉴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이고. 맞아 그게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도 보면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성추행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더라고요. 저쪽은. 이게 지금 우리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것만 보고 안 볼 건 안 보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그거잖아.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나하고 남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백성엽 그 장군 그 묘소에 보면 그 대전 현충원이죠. 거기 보면은 그 묘소에 보면은 그 일제 시대에 그 했던 그 한 짤막하게 했던 그 부분도 거기다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는 거 말씀하시는 그러면 거죠? 지금 박원순 그 시장 묘비에는 뭐라 써야 될까요? 성범죄 의혹자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럼 명예훼손이라니까. 명예훼손. 아니 그들은 이제 무슨 말만 하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건 그렇지. 그것도 백선엽 장군 측에서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된다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네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야당다우려면 좀 투사 같은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네. 그걸 노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광야에서 불을 짓는 자도 나올 수 없는 시대로 만들 거라니까요.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그런 작업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언론은요 이제 앞으로 뭐냐면 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언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냐 정부 국민들 세금이요 1원도 주면 안 돼요. 모든 언론을 다 민영화 시켜버려야 돼. 이제 그들이 알아서 언론의 기능을 니네 스스로 해라 이거죠. 왜 국가가 돈을 주냐고요. 최근에 수신료 논란도. 민영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이제 저는 국민들께서 그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투쟁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께서 속지 마시고 제대로 그냥 속지 않으려면 언론을 민영화 시켜야 돼요. 언론 민영화. 그게 정답이네. 진짜 그거 운동할 거예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지금 뭐냐면 한 분 한 분 만나고 다녀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연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다 취소가 됐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찾아가요. 맨투맨. 그래서 이제 속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분을 훈련시켜서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전파할 수 있게끔. 투사를 길러내는.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맙시다. 오늘 주 포인트는 속지 말자. 더 이상은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죠. 속지 말자. 속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하셔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광풍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광풍.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여의도판 구독 눌러주시 않으신 분 눌러주시면요. 눌러주시고요. 아니 지금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구독자 수가 안 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거든요. 저 왔으니까 기념으로 구독자 수 많이 감사합니다. 정미영 최고위원님 팬들이 구독 눌러주시겠네요. 저희는 더 보다 나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여의도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저희도 좋은 시간 됐습니다. 우리 정미영 최고위원님 화이팅 하시고 또 속지 말자 많이 홍보해 주셔요. 그래 국민들 안 속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의 명문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1종, 2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